프린세스 커넥트 느낌표 리다이브입니다. 뭐 평소대로 일단 간단한 소개부터 먼저 하고요. 뭐 느낌표는 왜 얘기해주면서 클론은 얘기 안 해요? 뭐요? 느낌표는 얘기하시면서. 아, 예, 클론 얘기 안 해요. 왜요? 그러게요. 왜 얘기를 안 했지? 아무튼 어쨌든 네. 네, 캐릭터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할 건데 네, 그래요. 아니지, 간단한 소개하고 캐릭터 소개하고 평가지. 그러니까 간단한 소개하고 캐릭터 네네. 소개하고 평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프린세스 커넥트 리다이브고요. 이 작품은 이제 바로 지난 분기 2분기에 20년도 2분기에 방영을 했고, 네. 당연히 사이게임즈의 그 모바일 게임 같은 이름 동명의 프린세스 커넥트 리다이브라는 동명의 모바일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이었고요. 아, 실제로 이 게임은 에이렌님이 또 하시죠. 그렇죠. 역시 똥게임 전문가답게 또 하십니다, 이걸 또. 그렇고 뭐 스토리야 뭐 코코로랑 기억상실 남주인공이랑 여행하는 얘기고요. 여기 나머지 두 캐릭터랑. 예. 그래요. 제작사는 싸이게임즈 픽처스인데 뭐 싸이게임즈 모바일 게임이죠, 원래가. 그쵸. 그러니까 싸이게임즈 픽처스에서 제작을 맡게 된 것 같고, 대표작은 여기가 마나리아 프렌즈가 있습니다. 한 작품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제가 이 작품이 자꾸 이름에 오르내리게 된 게 감독님 때문이잖아요. 그쵸. 감독님은 이제 카나사키 타카오미라는 분인데, 이분이 하신 게 대표작이 이것은 좀비입니까 1, 2기,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1, 2기 하셨죠. 그랬던 감독님이라 기대를 많이, 왜냐면 코노스바가 워낙 히트작이었기 때문에 네.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감독보다 제작사가 조금 더 타는 것 같아요. 작품 최종적인 어떤 퀄리티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확실히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증명이고, 이전까지 그런 작품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네. 네. 감독 명성 대비 좀 별로였죠.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제작사가 별로여서 네, 맞아요. 그랬던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아주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닌가. 이거는 작품부터가 아니면서 그렇고, 그리고 뭐 오프닝, 엔딩, 그리고 13화 엔딩이 따로 있는데 다 이제 여기 주연 여자 주인공 3인방 네. 페코린느, 코코로, 캬루 이렇게 셋이서 불렀어요. 네. 다. 그래서 뭐 성우님은 각각 이제 코코로 역의 이토미쿠님이고, 페코린느 역의 마오님이고, 캬루 역의 타치바나 리카님이신데 다들 어느 정도 노래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토미쿠님은 오프닝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오프닝 엔딩. 그래서 뭐 노래는 성우분들 부른 거 치고는 괜찮았던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 그 정도네요. 난 노래도 그냥 그렇던데. 작품이 별로니까 노래도 별로요. 근데 사실 작품이 별로라서 노래도 별론데, 네. 가수 아예 안 쓰고 올리 주연 성우만으로 채운 거 치고는 그럭저럭 잘 부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요새 성우들의 그 어떤 노래 실력 자체가 굉장히 좀 상향 평준화된 게 있어요. 그렇죠. 약간 아이돌 네, 되면서 막 그 애니메이션 자체도 물론 뭐 중요하지만 애니메이션 외적인 어떤 콘서트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게 맞죠. 사실 더 많이 중요해진 시점이 됐잖아요. 요새 성우들은.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으로 좀 트레이닝이 많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장점이자 단점인데, 요새는 그래서 좀 특이하거나 약간 이런 성우 보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음색이 좀 특이하고 또 뭐 연기력 자체가 이렇게 좀 뭐 튀는 그런 성우들이 좀 많았는데, 요새는 그런 성우 보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다 고만고만하게 느껴진다. 다 약간 평준화됐어요. 근데 안 좋은 쪽으로 좀 평준화가 된 것 같아요. 이 성우의 그 어떤 음색이나 연기력은 어떤 미친 연기력 이런 거 최근 근래 뭐 못 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좀 그렇긴 하죠. 와 진짜 잘했다 이런 건 좀 드물긴 요새 해요. 좀 없어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또 성우만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작품 자체가
그런 어떤 연기력을 보여줄 만한 한 그런 씬이 그런 게 많이 없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맞아요. 이런 작품만 나오니까 프린세스 커넥트에서 무슨 연기를 보여주겠어요.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또 변명할 여지는 좀 있긴 하겠다. 이런 뭐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예요. 소개 더 필요 없죠? 엔딩이 또 코노스바 느낌 아닌가요? 그 좀 잔잔한. 제목도 좀 그렇고 그래도 같이 걸어간다. 약간 제목도 좀 그렇고, 그렇죠. 예, 느낌도 조금 비슷한데 저는 코노스바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건 맞죠. 그건 비교 불가예요. 네. 아무튼 그래요. 네. 캐릭터 소개할까요? 그러시죠. 네, 사진 안 바꾸겠습니다. 네. 그냥 이걸로 보세요. 예. 그만한 가치도 없어요. 쿠코로부터 얘기할까요? 혐코로부터 네 부탁드립니다. 쿠코로는 이제 이토 미쿠 성우님께서 맡아주셨고요. 이제 이분 대표작은 5등분의 신부에서 나카노 미쿠를 네. 하셨고, 뱅드림에서 츠루마키 코코로를 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뱅드레이도 나와요. 네, 그리고 좀 이분이 노래 잘하시는 분이라서 이분이 원래 그 아이마스 밀리언 라이브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뭐 그래요. 그래서 노래는 좀 확실히 잘하시는 분이긴 한데, 그때 게시를 하셨는데 제가 가져왔을 때 그 홀스였거든요. 5번째. 어떤 거요? 그때 저 그 다 가져왔었잖아요. 뱅드림 네. 네. 별로. 그때 홀스였어요. 홀스. 음, 근데 캐릭터를 연기한 거니까 또 모르겠는데 다른 노래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요. 그런 분이시고, 네. 뭐 코코로야 뭐 워낙 이미 애니가 나오기 전부터 게임에서 유명해가지고 뭐 각종 커뮤니티에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간판 캐릭터죠. 네, 그래서 확실히 간판 캐릭터고, 예. 작중에서는 이제 여기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남주인공? 유키. 유키. 네, 남주인공을 보좌하기 위해서 이제 파견된 그런 느낌으로 등장을 해서 쭉 같이 다녀요. 그것도 사실 잘 안 나와. 뭐가 막. 아니 뭐가 잘 안 그냥 뭐 지켜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냥 그런 느낌으로만 나와서. 뭔가 흑막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냥 끝이야. 네. 뭐가 나오진 않고 그냥 아 그렇군 이러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앞부분이 진짜 재미가 없거든요, 이 작품이. 뒤도 재미없던데. 뒤도 재미가 없지만 네. 앞에는 더 재미가 없다. 앞이 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작품의 그 어떤 배경 있잖아요. 네, 너무 흔하디 흔해요. 맞아요. 그냥 네, 맞아요. 지루해. 그냥 사실은 이게 뭐 신중용사하고 다를 게 또 뭐가 있어?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 신계가 없다는 그렇죠? 거 빼놓고는 똑같아요. 신중용사하고 네. 좀 노잼이야. 그래서 사실은 코노스바하고도 비슷해요. 아 맞아요. 코노소바하고 맞아요. 그 확실히 그 색깔이 있긴 해요. 중간 중간에. 어떤 게요? 네, 그 코노스바의 색깔? 아 근데 코노스바의 색깔은 말 그대로 이제 감독의 그 연출적인 그러니까 네, 장면 연출에서 그게 좀 그렇죠. 느껴지는데 감독이 같으니까. 네. 감독이 같으니까. 근데 그걸로도 살릴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 코코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유아태행한 이 기억 상실인가요 이게? 보통 이런 건 기억 상실이 아니라 유아태행 수준이잖아요. 그쵸. 예. 근데 약간 좀 사실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데. 왔다리 갔다리 해 이 주인공도. 걷는 건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또. 이 작품의 가장 큰 어떤 그 힘든 부분은 저는 그 돈 깨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크레이프 사는데 돈 깨물잖아요. 맞아요. 거기가 고비점이 아닌가. 그 장면을 보고도 볼 수 있게 하면은 계속 보실 수 있는 거고 그거 못 보면 이제 그 뒤로 계속 비슷한 거 계속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그냥 그 벙어리고 말 거의 근데 말할 때도 있어요. 점점 말이 조금씩 늘고 조금씩 늘죠. 예. 말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거의 벙어리고 맨날 굿잡만 합니다. 맨날 굿잡이랑 건강하다는 표정 그 건강한 자세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부분이 저는 감독이 이해가 안 가요. 아! 그러니까 네. 이 애니메이션을 즐기는
방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어떤 영상 매체이기 때문에 어떤 그죠. 판타지가 가미된 영상 매체죠. 기본적으로 몰입이 돼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에 몰입이 돼야 돼요. 주인공에 몰입이 되든지 아니면 작품 자체에 몰입이 되든지. 네, 맞아요. 근데 뭐 작품 자체는 당연히 뭐 거의 쿠소에 가까우니까 뭐 그렇고, 그렇다면 이 보는 입장에서 그 주인공에게 우리가 공감이 되고 아니면 반감을 통해서 어떤 반발심에 의한 이입이 되든가 아니면 정말 저 주인공의 입장이 난 이해가 돼서 어떤 그 동화에 가까운 그 공감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건 뭐 둘 다 안 돼. 예. 둘 다 말이 안 돼요. 몰라요. 원작 설정이 이렇나 보죠? 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원작에서는 그냥 평범한 그 미연시 게임 그것처럼 그냥 할 말을 하는데 그냥 선택지 있고 아니 할 그러니까 말이네요. 만약에 일반인인데 그 약간 뭐랄까 코노스바의 주인공처럼 말 그대로 어떤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능력을 다 기억을 하지 못해서 뭔가 막 트롤 짓을 한다.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뭐 말을 못하고 무슨 뭐 돈을 무슨 뭐 먹는 건지 구분도 못하고 이런 거는 좀 약간 초현실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수준을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 이퀄 어떻게 보면 저거니까 그 시청자의 그 어떤 그걸로 봐야 되니까. 이게 문제예요, 진짜. 씹덕들이 점점 그 문제야. 씹덕들을 표현한 게 아닐까요, 사실? 그냥 말 없이 그냥 캐릭터만 좋아하는 캐릭터한테만 꼬리치는. 아무튼 네. 그런 남주인공을 보좌하는 역할인데 한결같이 뭐 그 주인님 하면서 잘 따라다니는 게 코코로입니다. 제정신은 아니죠? 아 근데 코코로 입장에서는 아빠의 명령인 것 같거든요. 네. 보면은 아빠가 막 이렇게 시키잖아요. 잘 보필해라. 뭐 무슨 신탁의 뭐 무슨 예언을 네. 받은 무녀 용사라는 같은? 입장에서 약간 그 무녀 집안 느낌이었죠. 약간. 예. 여기는 그 멀쩡한 애가 없어요. 일단 남자 주인공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살아가고 있고 뭔지 모르겠고 그냥 아무튼 살고 있고, 코코로는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보자 잘해라 그래서 아무튼 보자하고 있고. 예,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정상이 아니에요. 코코로도 보면은 좀 뭐랄까 오버하죠, 굉장히 뭐든지. 네. 좀 그래서 사실 코코로도 근데 사실 코코로까지는 이해를 하는 부분인 게, 사실 이 코코로란 캐릭터는 이 감정 이입을 하려고 만든 캐릭이 아니고 그냥 얼굴만 담은 캐릭터거든요. 롤이 좋아하는 그 로리콘 새끼들 이렇게 좀 약간 그 모으려고 만든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 자체는 뭐 사실 이상할 수 있어요. 원래 마스코트 캐릭터들은 뭐 하나같이 좀 나사 빠진 것 같죠. 뭐 주무른 도끼에 그 치노인가 개나 뭐 그런 것처럼 뭐 하나 이렇게 나사 하나씩 빠져 있는데 얘까진 그건 그 부분이 이해할 수 있어. 예,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 만나서 보좌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활약은 이제 코코로는 포지션이 약간 힐러 같은 느낌이죠. 네. 힐러를 해주고 뒤에서 약간 진짜 보좌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 이거는 솔직히 이 작품 패턴 자체가 일상 보내다가 전투하고 그다음 또 뻘짓거리하고 일상 보내다가 전투하고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 면에서만 좀 활약을 하고, 개그 할 때는 약간 그 특유의 입 들어가 있는 표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 비슷한 게 있어요. 일본의 그 토끼 맞아. 미피인가? 맞아. 네, 미피인가 그 있어. 네. 비슷한 거. 미피 같은 표정 네. 있으면서 약간 그거 좀 웃기기는 했어요. 그런 활약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웃겼다는 게 레전드다 진짜. 근데 약간 뭘 노리는지 알겠어. 그래서 살짝 웃겼어요. 그리고 고현님 딱 수준에 맞았다는 얘기군요. 개그 수준이. 그렇진 않죠. 가뿐싸긴 했는데. 완전 그 표정이. 가뿐싼데. 근데 개그 칠 때마다 가뿐싸였는데. 저는 개그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 정신 연령 수준하고 비슷한 거죠. 개그는 볼만했어. 아무튼 뭐 그렇고 뭐 중간에 그런 활약도 있죠. 약간 바다 갈 때 뭐 뽑기 하거든요. 네. 네. 뭐 그런 활약도 좀 있고. 바다 가니까 바다 가는 거 생각났는데
침대에서 남자 주인공이랑 같이 수영을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제정신은 아니다. 네. 그 촌에서 올라와서 바다를 모르잖아요. 개그 포인트 같긴 한데 웃으라고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활약들이 있었고 그래요 쭉 뭐, 마지막에는 뭐 약간 스포입니다만은 페코리는 말도 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뭐 그런데요. 그래요. 그래서 뭐 얼굴 마담이다. 하는 일은 뒤에서 힐 셔틀 하는 거다. 네. 네. 근데 사실 이 캐릭터도 특이한 건 없어요. 그냥 안 그 특이해요. 입 모양 바뀌는 거 정도? 네. 그 정도 예, 빼놓고는 그 정도. 그 어떤 특성이나 성격, 뭐 외모 이런 거 전부 다 어디서 봤던 듯한 캐릭터들. 네. 치노랑도 비슷해요. 그 주문은 도끼입니까의 치노랑도 비슷해 어떻게 보면은.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그저 순종적인. 아 근데 코코로까지 이해할 수 있다니까.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한 캐릭터예요. 이 캐릭터는. 다른 캐릭터들이 그렇긴 해요. 정상이었으면 이런 네, 캐릭터 하나 맞아요. 섞여도 괜찮아요. 네, 삭제도 괜찮아. 예. 그냥 얘는 마스코트만 하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주황머리 이름이 뭐였죠? 페코리는. 페코리는. 오이스냐. 예, 페코린님부터 저는 진짜 좀 문제가 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시죠. 페코리는 이제 그 마오님, MAO님이 성우를 맡아주셨고 이분 같은 경우는 대표작이 뭐 디지몬 트라이에서 야감 히카리 역할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 생활에서 와카사 유리 역 하셨었고, 뭐 히나코누테에서 사쿠라기 히나코 역 하셨었고,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항에서 텐카와 유카리 역도 하셨었죠. 약간 이분은 뭐 B, C급 애니의 주연을 보통 하시거나 네. 아니면 A급 애니의 조연을 좀 많이 하시는 편. 어디에나 있는. 네, 맞아요. 조연이 많죠, 조연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은 A급, S급에 조연이 없어요. 거의. 네. 생각해봐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명작들에 마오 성우가 들어가 있나? 대부분 근데 없어요. 근데 B급에서도 조연이에요. B급에서도 그러니까 조연을 거의 많이 하고. A 미만의 급들의 조연 혹은 주연. B, C급의 네. 주연. 네, 맞아요. 네, 거의 한 C급 주연 정도. 네. 사실 연기력이 뭐 썩 뭐 좋다라는 게 또 안 느껴지기도 해요. 평범하죠, 연기력은. 네. 뭐 근데 뭐 다른 활동들도 있고 하시니까. 그렇죠. 이제 다른 활동으로 이제 먹고 사는. 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사실 이성우는 활동한 지가 좀 됐거든요. 그죠. 이미 과거에 그 전략 자체를 요새 그 메타를 이미 적용을 했던 분이었던 거죠. 그렇죠. 연기력으로 승부를 봤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도 이제 외부 활동으로 팬을 모으던 네. 그쵸 모바일 게임 이런 데 좀 약간 주로 하시고 맞아요. 이런데 많이 사실 하시고. 모바일 게임 이런 데에서 뭐 연기력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분은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것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셔가지고 워낙. 네. 좀 그래요. 아무튼 그렇고요. 페코린느입니다. 처음 임팩트가 쩔긴 해요. 페코린느는. 그때가 제일 끄고 싶었거든요. 네 애니메이션. 맞아요. 그 배고프다고 했을 때 뭐 여러 표현이 있지만은 가장 유화적인 표현이 오나카 빼꼬빼꼬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배고프다고 빼꼬빼꼬 하다가 욕할 것 같네 이러다가 아무튼 그러다가 갑자기 페코린느 하자 이래가지고 갑자기 페코린느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페코린느가 아니고 페급린느야. 진짜로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을 망친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굵직한 스토리가 또 얘 얘기라서 그죠? 네. 네. 그때 제일 끄고 싶었어요. 아무튼 약간 오나카 빼꼬빼꼬 이 얘기할 때부터 네. 이걸 더 봐야 되나? 원래는 페코린느가 아니죠. 네, 원래 이름이 페코린느가 아니죠. 근데 계속 페코린느로 나오고 원래 이름이 그 원래 이름 뭐더라? 공홈에도 페코린느라고 써 있어요. 얘는 뭐 있어. 원래 이름이 어딨어?
아 근데 진짜 얘네 기술도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기술 이름이 프린세스 스트라이크야. 어이없어가지고. 네. 아무튼 뭐 이름이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보더라. 초반에 나오지 않나? 맨 마지막 화쯤에 나올걸요? 아 그건 이제 아니, 지명이고 사실 처음에도 페코린느가 아니었어요. 배신자가 아 맞아요. 걔가 좀 얘기했나 한두 번? 네. 네, 얘 이름은 원래 뭔 페코린네야 이러면서 얘기했던 건. 아 유스티아나? 유스티아나 모시킹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뭐 아실 필요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얘가 하는 짓이라고는 쳐먹기만 합니다. 음. 네, 쳐먹기만 하고 바보짓. 처음에 근데 뭐 개그 포인트로서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뭐 심성이 착하긴 하잖아요. 생각이 없는 건 착한 건지 잘 모르겠긴 한데. 그래서 아니요. 얘도 뭐랄까 막 일부러 막 그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나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 막 모르는 약간 텐넨보케처럼 아. 그려놓잖아요. 예. 근데 말도 안 되는 텐넨보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텐넨보케일 수 있어. 그런 캐릭터들 가끔 있잖아요. 텐넨보케들. 예. 근데 너무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 근데 텐넨보케 짓을 하니까 이거는 뭐 역시나 공감이 가지 않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좋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맨날 뭐 배고프다고 하고 물론 그 배고프다고 한 이유가 나중에 밝혀지긴 해요. 네. 나중에 밝혀져서 뭐 그쵸. 예, 뭐 힘을 쓰면 배고파진다. 티아라 저건가요? 아무튼 네. 힘을 쓰면 배고파진다 이런 설정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얘기하고 처음에 바보처럼 칼 도둑 맞고 하면서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는데 맞아요. 뭐 맞는 캔지 잘 모르겠는데 요리도 하고 도구도 만들긴 하죠. 그래서 이 어떤 약간 파티가 굴러가게 만드는 캐릭이죠. 예, 얘만 제대로 싸울 줄 알아요, 사실. 맞아요. 네. 일단 이 오른쪽에 멍청한 유아탱 주인공은 칼을 그것도 좀 어이없는 게 칼을 분명히 휘두르는데 베이질 않아요. 얘가 하면 네. 그 상식적인 선을 넘어섰어.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도 전 잘 모르겠거든요. 힘을 주는 법을 잊어버린 거잖아. 이게 말이 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튼 얘도 못 싸우고 코코로는 힐러고 진짜 맨 왼쪽에 쟤는 원래 그 다른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잘 안 싸워. 그러니까 페코린느만 싸워요. 또 무지막지하게 세다는 듯한 설정이 있긴 해서 네. 세서 이기긴 하는데 아무튼 얘만 좀 싸운다. 요리도 만들고 도구도 잘 만들고 약간 다크니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크니스는 훨씬 뭐랄까 고도의 설계가 되어 있는 캐릭터예요. 이런 캐릭터들에 비하면. 다크니스보다는 아쿠아에 가깝지 않나요? 아니요, 아쿠아는 또 쓸데가 없는데. 아니요. 그냥 비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코노스바하고. 이 작품하고 그냥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핀치가 있을 때마다 알아서 그 프린세스 스트라이크라는 부끄러운 기술로 다 이깁니다. 네. 예, 뭐 마지막에야 뭐 다 같이 싸워서 이겨서 와이와이 뭐 했지만은 그래요. 그냥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캐릭터 설명도 그냥 빨리 넘어가죠. 자, 그 배신자 캐릭터로 넘어갑시다. 캬루고요. 이제 성우분은 타치바나 리카라는 분이신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주연이 거의 없고 있으신 게 뭐 내가 아가씨 학교에 서민 샘플로 납치당한 사건에서 아리스가와 레이코 역 하셨었고 하늘과 바다 사이에서 후토 모모코 역을 하셨었어요. 네. 예, 그 정도고 다른 건 뭐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거의 완전 조연. 그래서 얘는 그 뭐 마지막에 좀 흑막이 밝혀지잖아요. 네. 페코린느 대신 그 공주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쵸. 예, 그 흑막이 이제 얘한테 시켜가지고 페코린느 없애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켜서 줄줄줄 따라다니다가 중간에는 그래 네가 파티에 껴서 그냥 감시를 봐라 해가지고 줄줄줄 또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봐요. 네. 약간 뭐 이런 애인데 약간 근데 미워할 수는 없는 캐릭터인 게 또 잘해주면 츤츤거리면서 또 약간 잘해주고 뭐 약간 그래도 제일 정신적인 고찰이 있는 캐릭터라면 캐릭터긴 하거든요.
네, 전 잘 모르겠네요. 아니 또 그거 약간 여기 그러니까 네. 뭐랄까 이 작품 자체가 워낙에 가볍다 보니까 사실 이 캐릭터도 훨씬 더 뭔가 좀 진중한 작품이었으면 그 어떤 고찰이 사실 그 그렇죠. 고찰은 우리가 또 쉽게 이렇게 보는 고찰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파이의 그 어떤 그죠. 나는 어떤 그 사명을 띄었지만 점점 이렇게 감화되는 그런 네. 스토리는 또 이렇게 매력적으로 그려낼 수 충분히 있는 소재잖아요. 근데 맞아요. 작품 자체가 워낙에 가볍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애새끼 마냥 그려놨어. 그러니까 마치 그냥- 무슨 마피아 게임 하다가 마피아가 시민화되는 약간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그려놔가지고 좀 매력이 많이 좀 떨어지게 됐죠.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매력적인 소재였을 거예요. 거의 이 애니메이션의 어떤 주 타겟층이 과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을 겨냥한 한 그런 작품이 맞나? 왜냐면 모바일 게임을 하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보통 있잖아요. 이건 과금형 게임이기도 하고. 아니 그래서 근데 뭐 저는 20대까지도 할 텐데.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작품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맞죠? 광고. 이 작품의 목적은 아니 팬 서비스 아니에요? 광고여도 저는 광고. 이해가 안 가고 팬 서비스인 것 같은데. 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몰입해서 이 작품을 보고 신규 네.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요소가 전혀 없고 팬 서비스라고 할지어도 스토리를 이렇게 조져놓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럼 더더욱이 팬 서비스라면 그 모바일 게임에서 보여주기 힘든 그 어떤 사실 물론 모바일 게임 안에도 뭐 애니메이션이 있을 것이고 원래 위트 스튜디오가 그렇죠. 네, 위트 스튜디오. 그리고 뭐 물론 그 모바일 안에서도 뭐 텍스트로 저게 진행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애니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게이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크잖아요. 그리고 그죠? 그 게임의 스토리가 잘 또 이렇게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암만 생각해도 뭐 게임의 스토리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게임을 안 해봤지만은 텍스트로 이렇게 진행되는 스토리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닐 거라고. 그거는 에이르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에이르님 어때요? 그러니까 막 섞었어요. 막 그러니까 게임 요소, 그러니까 게임 스토리가 아예 안 들어간 건 아닌데 네. 그 중간에 막 아저씨들 나오잖아요. 막 엄청나게 화질 안 좋은 네네네. 아저씨들이나 그거는 다 그 오리지널이고. 오리지널이고. 네. 아니 그런 소재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게임도 이렇게 스토리가 유치하고 게임은 네. 이게 상당히 그 어두운 작품이어서 이거 좀 시리어스한데 시리어스 초반부터. 시리어스예요? 어떤 점이 시리어스예요? 그냥 그 간단하게 섀도우도 네. 있고 그거 뭐냐 그거 원래 공주였는데 사실 저도 스토리를 다 안 봐서 네. 공주였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 빼앗겼다는 설정도 아마 있었고 아 그리고 뭐냐. 그런 요소들이 막 이렇게 보여요. 뭐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에도 처음 시작할 때 네. 이 용사가 말 못하는 애 네. 정상적인 상황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전에 그렇죠. 파티에 있었는데 되게 뭐 안 좋은 일로 이렇게 뭐 다시 환생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죠. 이게 충분히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의도적으로 조진 거예요. 그죠? 의도적으로 조졌어. 주인공을 조져놨으니까 그죠? 유아수준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스토리가 괜찮은 게임이었으면 네. 과연 이런 방향으로 만들었을까? 아니 근데 나는 하다못해 게임이 유치하다고 해도 애니메이션도 유치하게 갈 필요는 없거든요. 아, 원래 모바일 게임에 리다이브 이전에 망겜 전작이 있었는데 그거 스토리를 따라갔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떡밥 이게 후속작을 애니화한 거잖아요. 네. 네. 그 전작을 다 떡밥으로 처리를 해버려서 사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게임 스토리를 볼 때 이게 있고 그 후속작을 그냥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작품을 잘 모르잖아요. 전작을 네. 안 했으니까. 네. 근데 막 후속작처럼 흘러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1기 안 보고 2기 보는 느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맥을 잘못 짚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전 뭐 프리퀄에 대한 뭐 어떤 뭐 이야기 뭐 소재 떡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설명이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작품 그거는 자체가 맞긴 하죠. 텔링 자체가 안 되잖아요. 스토리 텔링 자체가. 그렇죠. 제 말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못 봐서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 이 작품을 봤을 때, 이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그냥 스토리 자체가 너무나 유치하고 개연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해가 네, 안 맞아요.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떡밥이나 소재의 그 어떤 개연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출과 텔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네. 봤을 때는 원작 자체가 뭔가 스토리텔링에 문제가 있죠. 왜냐면 이 작품은 지금 딱 봐도 그 감독님이 대충 오리지널 어떻게 껴가지고 어떻게든 뭐 한 줄기 동아줄 썩은 동아줄이라도 만들어 놓은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원래는 전 진짜 이야기가 거의 없는데 무슨 썩은 동아줄 만들어 놓은 것 마냥 어떻게 애니를 만들어 놔가지고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작이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조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뭐지? 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 말은 예를 들어서 네.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원작 자체도 스토리텔링이 뭐 굉장히 뭐 안 좋다고 예를 들어 가정하죠. 우리가 게임을 안 해봤으니까 뭐 원작도 무슨 근데 원작의 문제점이 유치함이에요? 게임을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유치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왜 여기 애니메이션에 갖고 왔냐는 거야. 내 말은. 아 원작은 안 유치해요? 원작은 좀 시리어스해서 좀 그러니까 밝음 속에 어두운 게 많은 세계관이라. 그러니까 빨리 지금 했는데. 고혜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있는데 에피소드 간의 개연성이 지금 떨어진다라는 걸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미 떠난 문제예요. 그걸 떠나서 작품 그것도 자체가 있지만. 아니, 작품 자체가 네, 몰입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약간 이 작품 자체가 네. 어떤 원작이 있는 작품이라기보다는 네. 뭔가 좀 마치 이 감독의 오리지널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라 봐야죠. 어떻게 보면. 네, 뭔가 그러니까 설정은 짜져 있는데 그 설정 가지고 오리지널 스토리니까. 설정도 심지어는 몇 개는 감독이 임의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저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텔링을 할 그거는 수 맞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재는 있잖아. 그러니까 감독님이 네. 텔링 능력이 어느 정도 원작에 받쳐줘야 텔링이 되시는 분인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이 감독님의 장점은 네. 개그 센스나 어떤 개그 연출력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 작품에서도 느껴지잖아요. 아니요. 근데 문제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근데 연출은 그냥 전투적인 평범했는데? 부분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퀄리티나 전반적인 작화 퀄리티도 네, 그렇죠. 그렇고 어떤 액션 씬의 그 어떤 구현도 그렇고 그런 건 나쁘지가 않아요. 또 의외로. 근데 스토리가 스토리가 그러니까 문제인 문제인 스토리가 문제인 건데 이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네. 원작이 확실히 탄탄한 작품은 이 감독님이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릴 수 있는데 네. 개그 워낙 잘하시는 분이고 근데 이 작품은 뭔가 원작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자기 개그로 어떻게 그냥 다 때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작이 과연 탄탄했으면은 이렇게 갔을까라는 생각도 전 좀 있어가지고 아니면 사이게임즈 쪽에 주문 이 감독을 붙여서 굳이 이 감독 오리지널리티를 살려서 했다는 거는 제작사의 어떤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게밖에 안 보여.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로밖에 안 보여서. 저는 네. 물론 뭐 그 뒷 배경의 이야기를 뭐 알아야 하겠지만은 근데 제 생각인데 저는 이게 감독의 한계인지는 너무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왜냐면 이전까지 거의 오리지널 작품을 거의 한 적이 없고 한 그쵸. 적 없죠. 네. 일단 원작 기반의 작품들로 했었었는데 그것들은 전부 다 상태 굉장히 괜찮았잖아요. 작품들이. 네. 네. 그러니까 오리지널 자체가 이 감독이 능력이 없다라는 부분도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원작을 어느 정도 구현해내는 정도 수준의 감독이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검증이 됐잖아.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이 정도까지 조져놓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별개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연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고증은 네. 엄청 잘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토리는 조져놨는데 네. 그
설정은 다 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제 생각인데 원인으로 보는 게 위에서 압력이 있었지 않았을까? 요구하는 아마 게 많은 그랬을 거예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이건 들어가야 돼. 이건 들어가야 돼.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간섭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이 그냥 끌려다닌 게 아닌가. 그냥 장면에 대한 부분만 그래서 손을 보고 사실상 네. 이 큰 줄기는 거의 못 건드리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그럴 이게 수도 원인이지 있겠네. 않을까. 그래가지고 저 뭐야. 그래서 그 비슷한 게 저 뭐지? 수어사이드 스쿼드. 요 오지게 먹었잖아요. 네. 걔도 스토리가 굉장히 좀 이상하거든요. 스토리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게 이상하고. 근데 그게 감독 자체는 물론 뭐 감독도 뭐 사실 뭐 A급 감독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분이었지만은 근데 뭐 후기에 뭐 배급사가 관섭이 너무 많아가지고 작품 사실상 뭐 손 못 댈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이게임즈 자체에서 간섭이 많았다. 이거는 대가리가 거의 문제인 거지 뭐. 거의 스토리 그러니까 모르는 아마추어가 하는 거 수준보다도 못하니까 스토리가. 근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고증하는 능력이 그 정도로 되는 감독인데 그 작품 보는 눈은 있는 감독이잖아요. 만들고 나서 이거를 용납을 하겠냐고. 그 감독이 자기 작품을 봤을 때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냈다는 것 자체가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좀 있지 않을까. 감독 자체 능력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리퀸도 조졌잖아. 할리퀸도 영화 개병신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뭐 저 캬루는 나중에는 좀 감화돼가지고 네. 같이 뻔한 싸우는- 캐릭이긴 했어요. 처음부터. 아 뻔하죠. 캐릭터성은 뻔한데 예. 다만 이제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 없었다. 많이 부족했죠. 그런 뭐, 작품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가 어려운 게 너무 가볍게 시작을 해서 너무 가볍게 중간까지 이끌었기 때문에 아니 갑자기 좀 감동스러울래도 감동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애들도 너무 다 애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작품 자체가 뭐 원작 스토리가 어째서 이 작품이 이렇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이유가 하나 또 뭐냐면 저 오버워치 있죠. 네. 네. 오버워치도 그 단편 스토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 스토리가 거의 없어요. 아시죠? 처음에 나왔을 때 네, 맞아요. 스토리가 그냥 오버워치의 배경만 나와.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아주 간략한 설정만 있어. 근데 단편 애니메이션에서 스토리로 푸는데 이상하던가요? 심지어 짧아. 안 그랬죠. 훨씬 짧아. 10분이니까. 근데 얘는 심지어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스토리가 있고 소재가 있고 그런데도 이렇게 조져놓은 걸 봐서 그냥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얕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이게임즈 자체가 그냥 말 그런 그대로 것 같아요. 게임이 주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게임에서 하니까 그렇죠. 애니메이션은 그냥 자신들의 게임에 도움이 되면 그냥 갖다 뭐 상태가 어떻든 갖다 붙이는 거 정도 수준? 광고용 진짜. 예. 이거는 제가 봤던 그 모바일 게임 원작 작품들 중에서 진짜 최악이에요. 더 열받는 건 퀄리티가 좋다는 거야. 퀄리티는 좋죠. 그랑블루도 그랑블루 판타지는 이거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같은 사이게임인데. 근데 그거 왠진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알 것도 같은 게 예. 그랑블루 팬층과 어떤 성향이 시리콘의 다르구나. 팬층의 성향은 다르잖아요, 사실. 성향대로 갔구만. 성향이 근데 어떻게 달라요? 잘 모르겠어. 그랑블루 판타지의 성향과 사실 그 게임도 안 해봐서. 근데 요즘 아무 커뮤니티나 가도 코코로 마망 이러고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저는. 그것만 봐도 이렇게 만든 그거의 차이지. 알것 같아. 마망의 부재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서도 약간 좀 진짜 주인공은 진짜 애 같고 무슨 그 만날 마망 하고 다니는 그 씹덕들 마냥 애 같고 코코라도 잘 따라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알 것도 같아요, 저는 그 차이를. 하긴 좀 약간 분위기 자체가 그랑블루 판타지는 좀 약간 그죠? 좀 무거워요. 처음부터 도망 나오잖아요. 그 여자 주인공이. 네. 그 갇혀 있다가 도망 나와서 걔를 또 지켜주려는 그 어떤 캐릭터들과 남자 주인공도 그렇고 약간 그런 느낌이고 이거는 얘도 사실 그런 요소가 있다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약간 신중용사랑 비슷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그죠? 요소는 있는데 네. 포텐이 터진 데는 거기가 아닌 거예요. 이 작품은. 그러니까 이 작품은 스토리로 포텐이 터진 게 아니고 그 캐릭터 시점력에 시적으로 이제 포텐이 터진 거기 때문에 이게 팬들을 위한 거였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좀 이제 맥락이 약간 유치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좀 그렇게 보여요. 저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건 네. 제작사다. 역시. 네. 네, 그랑블루 판타지는 A1이에요. 네. 그렇죠. 완전 산전수전 다국권 회사 아니에요. 네, 맞아요. 심지어 뭐 게임 애니메이션 소다트 온라인도 만든 회사 아니야. 근데 소다트 여기는 온라인 뭐 싸이 게임즈 모바일 피처스? 예. 생긴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네, 맞아요. 지들이 하는 거니까 또. 맞아요. 지들이 그러니까 하는 지들 거네. 입맛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 이게 차라리 조진 거죠. 위트 스튜디오가 했으면 그냥 원작 아니죠. 스토리. 위트 스튜디오가 근데- 이런 걸 맞질 않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님 그 안에 그 뭐냐. 아 그쵸. 물론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션은 했지만은. 했으니까 차라리 그쪽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아, 위트 근데- 스튜디오에서 맡았을지 모르겠어요. 아, 위트 스튜디오는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작품 안 해. 위트 스튜디오는. 위트 스튜디오는 나름대로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 느낌이잖아요. 아 약간 그렇죠. IG 이거 안에서도. 이거는 기본 팬층이랑 이런 거부터가 아니 근데 그걸 떠나도 이상해. 아 말했잖아요. 내가 저번에도 자보지 안 계셔서 뭐 못 들었겠지만은 주문은 네. 토끼입니까 보다도 재미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부는 토끼입니다 보다 애들의 행동이 어릴 수도 있어요. 여기 애들이. 이거 왜 그러냐는 거지. 나이는 더 많은데. 거긴 초딩인데. 여기 뭐 17살이던데 페코린느가 깜짝 놀라서. 교육을 못 받았나?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 공주잖아요. 공주면 교육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왕실 교육 그쵸?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정 교육 맞아요. 교사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난한 왕국인가 보지. 근데 액션씬은 괜찮았어요. 예. 근래 봤던 작품들 치고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쵸. 오히려 좋은 편에 속했던 것 같아요. 짜증나는 점이 그거죠 사실은. 네. 아니 왜 이 돈을 퀄리티는 좋아. 가지고 예, 이 돈을 가지고 왜 이걸 만들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의 기술력과 돈을 가지고 왜 이걸 만들지? 아 라는 그건 생각이 뭐 쩐주 맘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요새는 이런 작품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얼마 전에 뭐 병라망로 예. 아니면 뭐 이거 뭐 그 좀 더 옛날로 가면 칸코레나 무슨 뭐 그런 작품들 다 망했네. 그러게요. 근본 따라가나 봐. 왠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결국 목적은 광고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그쵸. 하면 광고가 되나 몰라요. 되니까 하겠죠. 되니까 하겠죠. 네. 몰라요. 혹시 유아의 유입을 노린 건 아닐까요? 유아 유저들 유입을 노린 건 요즘 유아한들도 눈이 높아서. 아 그쵸.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안 해요? 네. 음, 유아들은 유아 취급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네, 진짜로. 이렇게 대해줘야 돼. 잘 대해줘야 돼요. 오히려 나이 먹을수록 그게 역전되는 건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평가할까요? 하시죠. 뭐 길게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깔끔하게 그냥 하죠. 뭐 아까 방금 계속 작화 얘기하셨는데 작화는 이게 좋아요. 작화는 좋아. 퀄리티는 좋아요. 매우 좋아요. 네, 매우 좋고 솔직히 말하면 액션씬도 좋고. 왜 이 감독의 그 코노스바 극장판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도 퀄리티가 훨씬 좋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거 코노스와 극장판 퀄리티 나쁘지 않았는데? 아니 그 액션씬이나 전체적인 어떤 퀄리티 자체가 이게 더 우리 좋은 근데 것 같아요 저는. 신생이잖아요, 여기 또. 네. 두 작품째인데. 치면 괜찮은데 근데 전반적인 근데 왜냐면 이 작품도 좀 있거든요. 좀 많이 그쵸? 보이던데 작품이. 근데 액션이 좋아가지고. 액션은 좋았는데 네. 작품은 딱 코노스바 그 감독 스타일의 작품 저는 작품 별로 아니었나요? 안 보였는데 작품이 있었나?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네. 거의 못 봐가지고 사실 저는 2배속으로 보긴 했어요. 2배속. 아, 볼 수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봐? 어쨌든 네, 별점 주시죠. 일단은 한 줄 평을 하면 이런 작품은 좀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물을 흐려요. 그러니까 그렇죠. 재패니메이션은 씹덕들이 보는 것이다라는 어떤 좋은 증거잖아요. 이런 작품들이 그죠? 굉장히 물을 흐리는 생태 교란전 같은 느낌인데 심지어 이게 잘 팔리니까 더 문제죠. 그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그럼 병신처럼 뭐 저 뭐야 월간 순정 노자키처럼 만들겠어요. 그냥 이렇게 뇌절하고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이쁜 캐릭터 IP 따다가 이렇게 만들면 뭐 4, 5천 장, 뭐 이렇게 5, 6천 장 이렇게 팔아버리면 안 하죠. 근데 지금 문제는 판매량에 1, 2, 3, 4, 5위가 다 게임 관련 아니면 뭐 다 그런 거 쿠폰 껴주고 막 이것도 쿠폰 껴주겠지. 껴주든가 소드아트 온라인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다 그냥 그따위 거들만 하는 거야. 그냥 유명 IP 왜 그래요? 물어다가 소드아트 온라인에 그냥 뇌절하고 그쵸. 보는 거야 그냥. 예. 그 작품이 조졌든 안 조졌든 그냥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메인 주류가 돼서 아주 좀 실망스러워요. 근데 그거는 뭐 다른 사람도 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는 사람들의 구매력이 더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니까.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작품들을 더 구매하시는 구매하는 그런 풍조 때문에. 좀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하긴 한데. 그 고현님은 이해 가시면 안 되죠. 뭐 아무것도 안 사시니까. 뭐 고현님은 아, 그게 그냥 아니라 받아먹는 그 새끼 새처럼 이렇게 입만 벌리는 이러시는 입장이니까 그건 뭐 고현님은 이해를 당연히 못할 거고 저처럼 이제 좀 구매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반성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약간 좋은 작품이어도 사람들이 사실 블루레이 쪽 구매를 줄인 것도 있고 많이 솔직히 줄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약간 좀 진짜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진짜 별로 돈 쓸 데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다 돈을 쓰는 게 아닌가. 살 거 없어서 사는. 살 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평소에 그냥 적당히 게임만 하고 뭐 직장만 왔다 갔다 하다가 살 게 없으니까 그냥 사는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살 게 없어서 안 사다니. 이런 작품들 있을 때 항상 좋은 작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 좋은 사잖아. 이거 작품이 사잖아. 있는데, 좋은 작품이 있는데 자기가 원래 이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원래 다른 취미가 없고 그냥 적당히 이런 게임 과금류 게임 하다가 돈 쓸 데가 없잖아요. 그냥 이 게임 나왔으니까 사는 거야. 무슨 작품인지 모르고. 그런 구매책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근데 VOD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층이. 그럴 수 VOD 있죠. 같은 VOD는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블루레이는 말 그대로 저격러들이에요. 원래부터 프린세스 커넥트를 좋아하고 그렇죠.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런 미소녀물들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 VOD는 사람들. 그런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니 근데 미소녀문을 좋아해도 이걸 살까요? 사죠. 이거 사죠. 사잖아요. 그래요? 여지까지 추세를 보면 몰라요?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팔리잖아요. 아니 이거는 근데 게임 원작이 인기가 많으니까 팔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작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요즘 한물 또 그러니까. 죽어서 좀 이거 원작이 그래요? 근데 몰라요. 전성기보단 줄었죠. 제 전성기. 생각에는 그냥 원작이 있으니까 그 팬층이 사주는 느낌으로 보이고 사실 미소녀 물도 이거보다 훨씬 잘 만들 수 있거든요. 미소녀 떼거지로 나오는 것도 제 생각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네. 그런 미소녀물을 보는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작품이에요. 코노스바 감독이 만들었다. 퀄리티가 좋다. 그러니까 일반 미소녀물이 아니다. 일반 게임 원작물이 아니다. 그런 어떤 그 훈장들 마냥 그거를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코노스바 감독이다. 코노스바 연출이 보인다. 퀄리티가 좋다. 맨날 그렇게 한 사람 한 명밖에 없지 않아요? 아니 라프테 가서 네. 리뷰 보시면은 다 그 소리야. 그래요? 다 그 소리여서 그 어떤 훈장 마냥 약간 무슨 약간 뭐야 까방꽃 마냥 그것들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작품은 그 암만 작품이 뇌절이어도
그런 사람들은 작품성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 그쵸. 네. 그래서 딱 그 정도 수준의 작품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미소녀 감상하는 작품 같아요. 아, 저는 자, 아니 캐릭터 그것밖에 이쁘지도 않아 기분이 안 심지어. 뭐가 막 주렁주렁 뭐가 많아. 이거 봐요. 맞아요. 뭐가 주렁주렁 캐릭터 이쁘지 않아. 많고. 그러니까 저렇게 주렁주렁 많은 이유가 뭡니까? 캐릭터 자체가 안 이뻐서 그래요. 캐릭터 자체가 이쁘면 최대한 그쵸. 그 단순하게 나와. 뭐가 네. 막 뭐 부착물이 없어. 무슨 뭐 갑옷 이런 거 외모에 안 올인. 입는다고. 맞아요. 외모의 올인. 외모에 그냥 편한 복장으로 다녀요. 근데 안 되니까 맨날 저러고 끼고 다니는 거야. 몰라요. 좋대잖아요. 사람들이. 프리콘에 이 램 미소녀들이 봐. 램 좋대잖아. 뭐 이렇게 무슨 뭐 티아라에 무슨 뭐 팔찌에 목걸이 합니까? 메이드복만 입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입니다. 맞아. 이거 네. 봐요. 얘네들은 안 되니까 귀도 뭐 이렇게 붙이고 무슨 뭐 그건 맞지. 왕관 끼고 이상하면 창 들고 다니고 꽃 달고 그런 거예요. 네. 그냥 애초에 캐릭터의 매력이란 게 램도 서사가 나름대로 있잖아요. 사실 램이 뭐랄까 램의 어떤 저거는 램 자체가 귀여워서라기보다는 그 작품 맞아요. 안에서 그 어떤 네. 뭐 명장면들이나 뭐 그런 것 맞아. 때문에 사실 램에 열광하는 맞아요. 거죠. 저는 이런 이해가 거 되지 어떻게 않지만 열광해요? 어차피 저는 이런 로리콘이라고 보지만은 어쨌든 그거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까방권인 거야. 서사가 까방권이야. 맞아, 그런 맞아. 사람들한테는. 근데 서사가 까방권인 건 제가 뭐 오케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냥 뇌절하고 그러니까요. 그냥 자꾸 외적인 요인으로 까방권을 하는 거는 지양해야 되는 거죠. 네. 프리콘의 캐릭터들 거의 다 귀엽던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팔리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팔리고 이게 주류가 되는 거야. 귀여우면 안 돼요. 이거는 예, 불량식품 같은 느낌이야. 식품계를 딱 조져 넣는. 더 맛은 있을 수 있어요. 맞다는데요? 뭐가 더 자극적이고 그럴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식품계 자체를 교란시키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금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법으로 금절해야 돼, 진짜로. 시대의 흐름을 못 읽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은퇴하겠습니다. 그게 주류가 되고 그게 정답이 되는 시점이 오면은 N이라고 할 이유가 없죠.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면 저는 이상한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주류의 흐름에 타지 않고. 그럼 나치도 그러면 따라야 되나? 그러니까 뭐 주류라고 그래서 항상 뭐 따를 필요는 없는 것이고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의 애니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네, 애당초에 맞아요. 계속 인건비도 계속 후려가지고 애니메이터들 다 등골이나 빼먹고 말이야. 지금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돈은 더 많이 벌어요. 그 매출을 네, 보시잖아요. 맞아요. 매출이나 어떤 그 시장 규모를 보면 점점 커져요. 줄어든 적은 거의 없어요. 항상 커지는데 그쵸. 떨어지는 건 점점 줄어. 인건비 떨어지는 건 점점 줄어. 열정페이야, 열정페이. 시스템 자체가 뭐가 지금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애니계 자체가 지금 그죠? 이거는 66만 원. 16만 원 쓰셨어요? 와우. 66만 원이요? 그렇죠. 16만 원은 불량품이에요. 이런 건 불량식품이에요. 호텔에 가서 밥을 몇 끼를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봐봐. 게임계도 조졌잖아. 국내 안드로이드 가셔가지고 매출 순위 1위부터 20위까지 한번 봐보세요. 안드로이드는 볼 수 있거든요. 매출 순위로 이렇게 그쵸. 순위가 있는데 네, 1위부터 20위 한번 보시고 그리고 한번 콘솔 게임 시장 1위에서 20위 한번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모바일 게임 시장 조진 게 이제 그런 애들 때문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이 돈을 벌어가지고. 근데 콘솔 게임에서는 걔네들이 주류가 안 돼. 왜? 안 팔려. 아이마스 같은 애들 보면은 아주 작정하고 돈 벌려고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안 팔린다고. 그러니까 물론 뭐 팬들한테는 많이 팔렸죠. 뭐 근데 메인 게임 주류한테는 안 산다고. 안 팔리죠. 안 사요 그런 게임은. 그러니까 선택이 맞아요. 안 되니까 그런 그 역병 같은 게 안 퍼졌어 바이러스가. 근데 맞네. 애니계나 이 모바일 게임계는 이미 퍼져가지고 걔네가 메인이야. 걔네가 주류래. 그리고 가슴 펴고 당당히 얘기해. 그러니까 씹덕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애니 보면 씹덕이라는 거 뭐로 반박할 건데. 그러니까 애니계 매출 1위에서 5위 그쵸? 보여주면 딱 씹덕이 맞는데. 욕 먹는 거 딱 씹덕 맞아요. 딱인데. 그래서 그래요. 접근성을 보면 모바일이 쉽다. 님폰업? 접근성을 인포너. 보면 모바일이 쉽다고요? 갑자기 그 무슨 인포너? 소리예요? 모바일 게임 시장 자체가 조져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모바일 게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충 레벨업 대충 하면서 옆에 계속 끼고 다니는 게임을 원하는 것 같고 그냥 그쪽으로 발전을 한 것 같고. 딱 그런 느낌이네. 이번 프레콘의 애니도. 예. 딱 그냥 대충 귀여우면 된 거 아닌가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거. 모바일 게임이 또 근데 중국에서 잘 되잖아요, 대체로. 그쵸. 예. 그리고 중국은 한번 잘 중국에서 되면 잘 되는 게 아니고 해봐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그거는- 17억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든 잘 뭐가 안 돼요 거기는 다 잘 되지. 좀만 잘 되면 중국에서 좀만 잘 되면 이제 계속 그게 돈이 되니까. 그쵸. 아 봐봐 넥슨 중국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걸로 지금 세계 게임 그 뭐야 매출 순위가 몇인데 1위에 항상 던파가 매년 대단해요. 1조씩 벌어갑니다 매출로. 예. 1조가 적은 돈이 아니죠. 참 현실이. 우리나라도 넥슨 하는데 중국은 이게 오죽하겠습니까? 사실 모바일 게임은 우리나라도 그런 되게 단순하고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 단순한 거랑 또 다른 문제예요. 그쵸. 그게 테트릭스 그러니까 아니 그런 단순한 게임은 나도 환영해. 그러니까 뭐 테트리스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테트리스 애니팡을 욕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과금 형태의 가차 형태의 어떤 그렇죠. 그 진짜 걔네들하고 그리고 또 네. 미소녀화되는 거. 그게 음. 잘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모해화, 잘 모해화. 돼버리잖아요. 막 병라망도 이런 거 잘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근데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죠? 보세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에서 우리나라 그 어떤 물론 사실 모바일 게임은 좀 갈라파고스화되는 경향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뭔가 좀 흥행한 게임들 중에 과연 한국 게임이 몇 개나 있는가? 특히나 모바일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까지도 필요 없어. PC 콘솔 다 합쳐가지고 없죠 거의 없고. 근데 그냥 그런 어떤 그러니까 메인 주류가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메인 주류가 항상 그게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쵸.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걸 떠나서 모바일 게임을 떠나서 일단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서 얘기해도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봐봐, 내가 이제 나이가 30이에요. 근데 내가 40, 50 돼서도 과연 그럼 애니를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볼 이유가 없죠. 나이 40, 50에 프린세스 커넥트가 1위 거의 한 분기에 10개씩 나온다고 이제 쳐요. 걔네가 이제 돈 다 벌어가지고 그럼 못하러 애니 봅니까? 탈덕하는 거지. 그쵸. 네, 탈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그래도 오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거가 완전 주류가 되면 너무 그런 근데 그게 분산되고, 지금 진행돼가고 있어요. 점점 왜요? 심해지잖아요. 네, 어느 시점이 되면 멈추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모두가 다 이러진 않잖아요. 다행히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류지. 그 주류는 맞죠. 하지만 근데 주류예요. 어느 정도 파일을 먹다가 멈추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영화와 애니의 큰 차이죠. 영화는 전 연령이 볼 그게 물론 뭐 시장 자체가 크기도 하지만은 일단 전반적인 평균 자체가 누구나 다 접근을 할 수 있어. 어떤 연령대든. 애니는 점점 국한되는 것 같아요. 20대, 30, 20대, 10대 이쪽에 점점 국한돼가지고 좀 그러네요. 네. 애니메이션 좀 그렇죠. 어쨌든 뭐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별점 주죠. 네. 대충 얘기를 하면 전문적으로 할까요? 네. 네. 그래요. 그냥 스토리는 폐기물급입니다. 없는 수준이고요. 예. 그 애들은 다 나사가 빠져 있고. 근데 저는 개그는 그럭저럭 재밌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뭐 고혜님이 우리 방송에서 보여주신 모습 보면 항상 이렇게 정신 연령이 이렇게 높으신 건 아니어서 그럴 수 있어요. 네. 또 감독이 또 코노스바 감독이네. 아,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인데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아까 그 개그 본인도 싫을 연출은 거야. 내가 볼 때 본인도 싫어. 이거 본인이 언급되는 것도 싫어할 거야. 개그 연출은 그 느낌이 나서 뭐 그런 거는 저는 괜찮았습니다. 예. 네. 저는 그건 괜찮았어서. 근데 저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절대 안 볼 것 같고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애니모노가타리 하면서 충격을 받은 게 진짜 이건 진짜 못 보겠다 싶었던 게 몇 개 있었는데 뭐뭐 있었어요? 격려랑 네. 처음에 격려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중간에
그 쓰레기 보마. 도우미오 센코? 도우미오 센코 씨 쓰레기 보마. 랑? 이건데 이게 센코보다도 더 못해요. 격려랑은 모르겠어요. 격려는 워낙 그 딴 세상에 가 있어서 격려는 뭔가 저 세상 애니라서 그것까지는 비교 못하겠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네. 스토리가 노답이어도 아무튼 뭐 액션도 있고 개그도 있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 1.5점 정도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줄 수 있지 않나. 1.5점. 네, 네. 그래요. 그 정도. 저는 네. 일단 퀄리티만 보면 지금 아까부터 계속 고민하는 게 2.5 아니면 2점이거든요. 네, 네. 2.5면 평작이고 2점부터 망작인데 네. 참 고민이 되는데 퀄리티 생각하면 2.5인데 근데 사실 그 엔딩이 그 엔딩이 참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사실상 뭔가 그렇죠. 엔딩 같이 꾸며놔 놓으려고 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차라리 먹방 쪽으로 갔으면 괜찮았으려나요? 그 미식전이니까 이세계 식당 느낌으로다가 그냥 차라리 그랬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엔딩을요? 아니면 아니, 전반적으로? 그냥 전반적으로 아예 그냥 이세계 식당처럼 미식전이니까 네. 어차피 결국 오리지널 스토리였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시리어스로 원작처럼 시리어스로 가거나 아예 둘중 시리어스로 가거나. 근데 이거 다 어중간 그냥 짬뽕 시켜놔서 이게 음식도 은근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냥 그죠? 부제가 다 음식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의 네. 차라리 음식 쪽에 포커스를 맞추거나 아니면 진짜 그 몬스터 사냥하는 거 사냥해서 먹잖아요. 차라리 벌레 먹죠, 벌레. 예, 그쪽으로 아예 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도 일단 평작에서 내려와서 2점 망작 2점. 예, 망작이다. 저죠? 네. 사실 평을 할게 없네요. 1.0점 에? 평을 할 게 없네요. 전 1점 네, 주겠습니다. 1점 쓰레기 네. 쓰레기다. 쓰레기 맞아요. 네. 예, 맞아요. 이거는 기만이자 이건 애니메이션 순수 시청자한테 기만이에요. 그렇죠. 근데 너무 기만이고 뭐 평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애니가 아니거든요. 저는 애니의 이게 합성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게임의 부산물이지. 이거는 자체 애니메이션이라고 광고죠? 보기 너무나 어렵다. 게임 광고. 이건 광고인지도 모르겠어요. 광고도 모르겠어요. 예. 그것도 광고가 맞긴 해. 될까요? 이걸 보고 누가 하고 싶다는 거지? 마치 저거 같아요. 그 두산 광고 같아요. 두산 광고 보면 맨날 사람이 미래다. 두산 이러잖아요. 근데 정작 진짜 두산 광고가 광고긴 되는지 잘 하네. 모르겠어. 그 두산한테 저게 이득이 되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광고 안 되는 광고. 약간 그런 광고 느낌. 안 되는 예. 뭐 팬들을 위한 뮤직비디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이게 저는 근데 이거 팬들이라고 하기도 그러니까 이걸 팬들이 보고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정말로 프린세스 커넥트를 좋아하는 입장이라면 화내겠어. 그냥 이건 그냥 IP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져놨네. 이 생각이 드니까. 그니까 프린세스 커넥트를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뭐 평을 길게 안 합니다. 1점 주겠습니다. 네. 쓰레기다. 퀄리티고 자시고가 문제가 없어요. 예, 그 문제가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래요. 남는 게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렇죠. 시간만 축냈다. 차라리 노래라도 남았으면 뭐 좀 점수가 좀 올랐을 텐데 막 명곡이 나왔다면 그래도 1점 줬을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스토리적으로는 1점보다도 아래예요. 이거. 그렇죠. 본 중에 최악이야. 약간 좀 슬퍼질 그 격려랑 도우미오 센코 씨가 1점에 있는데 얘네 둘이 스토리적으로는 얘보다 나. 그거 맞지. 차라리 약간 여기서 약간 우리랑 같은 급이라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낼 수준?